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갑자기 그 유명해진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저는 이름도 처음 들었고 한데 이번에 언론법 그 재갈법을 갖다가 아주 밀어붙이는데 강성을 흉내내는 강성친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비례대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디어 무슨 분과 부위원장이랍니다. 위원장은 그 이름도 거명하기가 별로 싫어서 안 하겠습니다. 김모 씨입니다. 네, 그런데 이 GSGG를 얘기해서 상당히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이 상식이 있는 분인가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인가?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 국회의원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분입니다. GSGG 의원이라고 일명 갑자기 별명이 붙었습니다. GSGG 의원. 또 그것뿐입니까? 막말을. 또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라고 또 말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선이 며칠 앞두니까 이게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 이 김영석 교수, 이 100세, 103세인가요? 102세인가요? 그 오래 사시고 계시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 우리가 축하를 하고 그의 권한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또 더더욱이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대한민국의 철학의 기반을 다져준 학자 아닙니까? 김영석, 또 박정홍 교수, 그 다음에 안병욱 교수, 이 세 분은 대한민국의 철학자로서 대한민국의 철학의 방향을, 건국의 방향을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지탱을 해주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그러면서도 지금 언론 활동을 하고 나라가 잘 되라고 애국심을 가르쳐주고 이 후진들에게, 그 후학들에게 많은 것을 지금 배움을 주고 있는 이 훌륭한 분에게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고 그 상소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GSGG와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라는 이런 식의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정치라는 세상에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정치에서 퇴출을 시키지 않는다면은 이런 사람은 아주 지극히 이 사회에 위험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거친 입도 유분수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찌르거나 가해를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차기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는 그 말 보십시오. 이거 형편없는 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은 여야의 극한 대립이 심해지면서 지지층을 향한 구애가 거친 언사로 나오는데 주로 집권 여당의 강성 친문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 왜 그럽니까? 오히려 권력을 쥐고 있으면 좀 더 점잖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초선 의원이 같은 당 출신 국회의장한테, 그것도 같은 당 출신 국회의원에게 육두문자 연상시키는 메시지를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고 하루 만에 또 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암적 존재라는 말도 했다는 말을 하지만 암적 존재는 말이 조금 그 GSGG보다 좀 낫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러나 육두문자는 육두문자죠. 네. 정책 대결이 사라지고 거친 언행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사들은 여야를 갖다가 전부 뭉그러뜨려 가지고 말을 좀 너무 심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사화한 겁니다. 김재훈 최고위원이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인 김어준 씨를 향해서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암적 존재라는 비판까지 듣는 거 아니냐 하고 비판을 했는데
친여 성향 방송인인 김 씨가, 이 김어준 씨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의 부친을 친정 아버님으로 호칭한 것을 두고 비혼 상태, 비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친정이라 하느냐 하고 말하자 공개적인 방송에서 암적 존재라고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암적 존재는 윤 의원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친정아버지 표현이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김 씨를 향해서 공적인 공간에서 사라지라며 쓴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 의원의 이야기 내용성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김어준 씨가 좀 심하게 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가 심한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암적 존재란 말은 좀 과도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말을 발생하게끔 만든 것은 바로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 친정 아버님 결혼도 안 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자기 부친을 친정 아버님으로 호칭한 것, 뭐 이걸 갖다가 딱 끄집어냈다는 것. 그래서 말을 암적 존재라고 표현했던 김재원 의원이 과도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의도는, 그 환경, 그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그 참 GS지지 의원이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별명을 얻는 GS지지 하면 이제 김승원이가 됩니다. 김승원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 GS지지 가지고 한참 연구를 했더니 바로 답이 나오더군요. 이 GS지지 막말 후폭풍, 이거는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분은 민주당에 퇴출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GS지지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했습니다. 초선 의원이, 그것도 비례 초선 의원이 말이죠. 어떻게 비례대표로 들어온 분들은 비교적 어떤 분야에서 좀 모범생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회의원 경선에 막 몰려드는 경선 국회의원보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탁월하거나 또는 모범생, 이런 분들을 주로 뽑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비례대표는 좀 더 점잖다라는 그런 얘기를 머릿속에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데, 아니 이 저 더불어민주당 이 김승원 의원은 초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걸 알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을 따라 박 의장을 뭐라고 그랬냐면 개혁을 가로막는 암덩어리, 또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판하는 또 친문 게시판, 강성당원들 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막말은 이 야당이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여당입니다. 강성 친문을 중심으로 지금 뭐 그제만 일어난 것만 해도 GSGG, 영어로 쓰면은 욕이 아닙니까? 또 영어를 뭐 그렇게 지가 잘합니까? GSGG. 그럼 전체를 영어로 써야지. 이런 막말을 쓰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당 국회의장에게 말이죠. 네? 정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들이 듭니다. GS지지를 쓴 그 김승원 의원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용서가 되지 않고 다만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보통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이게. 이 어떤 중진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말을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 의원들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이렇게 수도권 소위 민주당 중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라는 거죠.
전날에 야당모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 정진석 의원은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면 국회가 아주 우습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GS 지지란 욕을 먹은 같은 당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 이런 초선이 이런 일을 얘기를 GS 지지하면서 박병석에게 반말하고 박병석 하면서 이렇게 반말을 하고 막말을 했는데 이대로 넘어간다면 국회가 부끄러워서 국회 문 닫아라 이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네. 이 선을 넘어가는 거친 입들 이거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박원순도 이 정권의 이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겨냥해서 김 교수가 100세를 넘긴 근래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작심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포고를 하면서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각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원순 유족 측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박원순입니다. 친박원순은 친정부죠. 이게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각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이 사람은 폐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륜적 발언입니다. 100세를 넘긴 근래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작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폐륜을 저질렀다. 자기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그는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철학 교수로서 대한민국을 오래 살아오신 분으로서 또 더더욱이 공산 치하에서 거기를 버리고 공산 치하를 과감히 탈출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피난 오신 분으로서 그가 느끼는 그 감화라든가 감동,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남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해야 될 대상한테 어떻게 이런 그 말버르장머리를 갖다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도대체 변호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말버릇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이건 거칠다 못해 법률 대리인이란 정철승 변호사라는 사람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변호사 아무리 권력의 변호를 맡았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판할 수 있는 분 또 그만한 역량이 있고 또 그게 사실에 그의 가치에 합당한 것을 지금 비판을 한 건데 그 교수를 갖다가 100세를 넘긴 근래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발언을 작심하고 있다.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이거는요 막말도 아니고 아주 더러운 말입니다. 그의 가슴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객관적인 용어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그 김영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정 변호사 발언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폐륜의 언어다. 나를 세웠죠. 맞습니다. 폐륜의 언어입니다. 자, 김영석 교수는 1920년생입니다. 올해 101세, 만으로 101세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102, 3세가 되죠. 네. 김 교수, 지금도 정정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가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60대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생을 사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과거를 너무 질질 끌며 한일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현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아베 신조도 마찬가지고 둘이가 과거를 질질 끌면서 한일 관계 해결하지 못한 거 사실 아닙니까? 잘했습니까? 한일 관계 잘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했습니까? 잘한 거 없잖아요. 아베 신조 뭐 잘했습니까? 그 잘한 거 없는 일본 수상 지금은 사라졌지만 말이죠. 아주 얄미운 그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습니다. 왜냐? 두 분이 공통점이 과거를 갖다가 질질 끌면서 한일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김영석 교수의 말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싫어한다 이거죠. 왜? 한일 관계 부분에서는 싫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현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거친 언행이 지금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여권이 진보 진영의 이 입이 너무 심합니다. 101세 된 대한민국의 정말 철학의 기본을 가져다 준 그 훌륭한 김영석 교수에게 그 말하는 게 뭡니까?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다. 뭐 저주하는 것입니까? 예? 무슨 변호사 정도 된 분이 변호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엘리트 그룹 아닙니까? 이 변호사가 더더욱이 약자를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101세 된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그 김형석 교수를 향해서 폐륜적인 발언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박원순 유족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김영환 의원 말대로 폐륜의 언어다. 참 부끄럽다. 정말 낯이 부끄러운 폐륜의 언어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예. 참. 그래서 저 이종훈 정치평론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그 이종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언론에 나왔더군요. 민주당 그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네거티브가 더 이상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둘이가 아무리 이재명이가 네거티브하고 이낙연이가 둘이서 치고받고 하고 온 뭐 별걸 다 꺼내놔도 국민들한테 먹혀들지 않는 것 그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이 선거를 보는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는데도 정치권은 점점 더 말버릇이 저열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버릇이 좋아야 된다. 말 습관 언어가 좀 순치가 되고 언어가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이 정권의 속내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독재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가겠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그리고 이 나라가 헌법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법치대로 순리대로 인간의 자유권, 표현의 자유를 그대로 지켜주는 그러한 것이 도대체 하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헌법, 그건 대한민국입니다. 한미 굳은 한미동맹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태양 내일 새벽에 다시 떠오릅니다. 굳은 희망을 가지고
자, 정권 교체를 향해서 국민 모두가 꼭 야권 단일화에 의한 정권 교체,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